결국 부자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라고 말할까요? 사업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할까요? 물론 그런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자와 성공 연구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사람과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찰리 멍건은 평생 배우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실패를 피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돈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서 브룩스는 인생 후반에는 성공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이먼 시넥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랜 성공과 실패를 거친 뒤에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돈만 쫓아서는 돈도 지키기 어렵고 행복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6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마지막에 발견한 5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눈앞의 가격보다 오래 남는 가치를 보았습니다. 1972년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건은 미국의 초콜릿 회사 시즈캔디를 인수했습니다. 처음에 버핏은 회사의 공장과 기계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을 중심으로 가격을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찰리 멍건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시즈캔디에는 회계장부에 잘 나타나지 않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였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시즈캔디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도 쉽게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훗날 시즈캔디가 강한 브랜드와 가격 결정력을 가진 사업이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시즈캔디의 성공은 버핏의 투자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값싼 회사를 사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쪽으로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주 가격과 가치를 혼동합니다. 싸게 산 물건이 반드시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많이 받는 연봉이 반드시 좋은 직장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버핏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기간의 이익보다 오래 유지되는 신뢰였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가격을 보지만 돈을 지키는 사람은 가치를 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찰리 멍건은 투자자가 아니라 평생 학생이었습니다. 찰리 멍건은 투자 이야기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리학, 역사, 수학, 생물학, 경제학을 두루 읽었습니다.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학문의 중요한 원리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다양한 사고 모형입니다. 그의 연설과 생각을 모은 책이 가난한 찰리의 영감입니다. 이 책에서 멍건은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잘못된 판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욕심, 질투, 집단심리, 권위에 대한 복종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건은 투자 기술보다 인간이 어떻게 착각하는지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는 여러 학문의 핵심 개념과 인간의 판단, 오류를 함께 살피는 그의 방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멍건은 많이 아는 사람이 항상 현명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더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판단이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돌아보지 않으면 편견도 함께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한다는 것은 자격증을 더 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레이 달리오는 가장 큰 실패를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브리지워터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1982년 달리오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전망을 강하게 주장했고 투자도 그 판단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빗나갔습니다. 손실이 커졌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달리오는 이 실패를 단순한 불운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활용하는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가 쓴 원칙의 핵심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지 말고 그 원인을 돌아보며 다음 판단에 사용할 원칙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과 성찰이 결합될 때 발전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실패하면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이나 환경만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반응 모두 배움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더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일에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 실패는 저절로 스승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돌아본 사람에게만 스승이 됩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모건 하우절은 돈의 성패가 머리보다 행동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로널드 리드입니다. 그는 주유소 직원과 백화점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화려한 직업도 없었고 높은 소득을 올린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살며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리처드 퍼스콘입니다. 그는 높은 교육을 받고 금융계에서 크게 성공한 임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과도한 소비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했습니다. 하우절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학력과 지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욕심을 어디에서 멈추는지,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돈을 잘 다루는 능력이 계산 실력보다 행동과 심리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싼 자동차와 좋은 옷은 그 사람이 돈을 썼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얼마를 남겨두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우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축과 선택의 자유가 실제 부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충분함 기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이미 가진 것도 초라해집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욕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지키는 데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다섯 번째. 인생 후반에는 성공의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서 브룩스는 처음부터 행복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학을 중퇴하고 프렌치 호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오케스트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연주 실력이 더 이상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하던 일이었지만 그 길에서 평생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음악가의 길을 떠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후 학자와 기관 책임자, 작가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은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로 알려진 프롬 스트렝크스 투 스트렝크스의 중심 생각과 연결됩니다. 젊을 때는 빠른 판단력, 새로운 아이디어, 경쟁력이 성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의 일부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대신 경험을 종합하는 능력,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 큰 흐름을 보는 능력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의 방식만 붙들고 있을 때 생깁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을 계속 증명하려 하면 나이 드는 일이 상실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바꾸면 인생의 후반에도 다른 종류의 성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수에서 지도자로, 경쟁자에서 조언자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에서 뒤에서 길을 내주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브룩스가 발견한 것은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의 모양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해시태그 여섯 번째. 사이먼 시넥은 성공했지만 일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사이먼 시넥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열정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을 지나며 사람과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와 골든 서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부터 말합니다. 제품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오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왜입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지,
이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돈은 사람을 출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오랫동안 열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함과 급여가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끝나도 삶의 이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이유로 살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결국 이들이 도달한 공통된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가격보다 신뢰와 가치를 보았습니다. 찰리 멍건은 확신보다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지능보다 절제와 행동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아서 브룩스는 나이가 들면 성공의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시넥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는지가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더 많이 가지라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을 오래 지키고 모르는 것을 배우며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욕심을 멈출 줄 알고 나이에 맞게 역할을 바꾸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비법이라기보다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은 다릅니다. 성공하는 능력과 성공한 뒤에도 좋은 삶을 사는 능력도 다릅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는 않았는지, 건강을 잃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양심을 잃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지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가격을 좇고 있는지,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실패를 숨기고 있는지, 그 안에서 배우고 있는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넉넉한 사람은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을 쌓는 일보다 먼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